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국민TV. 할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트래블러스 맵이 함께합니다. 세계 곳곳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진심을 담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 공정여행사 트래블러스 맵. 검색창에 트래블러스 맵.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매주 월요일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먼데이를 함께 나눴죠. 1960년대 꽤 인기 있었던, 그 당시 히피이즘과 함께 했었던 이 마마스 앤 파파스의 콘서트 투어에는 항상 히피들이 함께 했다고 하죠. 원래 히피들은 일정한 주거가 없었고 캠핑카나 버스나 하여튼 탈 것들을 동원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공동생활을 했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고 그리고 약에 취하고 그리고 자유연애를 했었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약에 취하고 자유연애 했다. 이거에만 방점을 찍어서 히피들을 뭐라 그러나요? 낙오자 정도로 이렇게 여겼었는데, 저는 히피들이 준 영향, 히피들의 원래 지향점은 상당히 주시할 게 많죠. 주목할 게. 예를 들면 반전 평화 같은 거요.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다가 아니다. 미국은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선 전쟁을 안 하고 밖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서 유럽은 전통의 대륙 유럽은 몰락을 하고요. 미국은 물건을 팔고 군수문자를 제공하고 공업 생산력이 늘고 이러면서 세계 최 강대국으로 갔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USSR, 소비에트 연방과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의 맹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야말로 미국은 태평성대를 구가했죠. 특히 50년대 들어서는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자본주의의 대단한 발전, 미국의 성장의 그늘 안에서 전후 세대들은 도대체 이건 뭐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 나라가 이렇게 흥청망청 소비하고 돈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무조건 돈으로 사람을 서열화시키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런 기성세대들에 대한 그런 반항 이런 게 합쳐져서 더군다나 물적 토대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락큰롤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60년대는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지면서 반전 평화를 부르짖는 심지어는 반문명을 부르짖는 그런 히피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 히피들의 맹주격이었죠. 마마스 앤 파파스. 히피즘을 실천하고 있는 듯한. 이름도 좋잖아요. 마마스 앤 파파스. 네. 존 필리스 부부, 그리고 데니 도어티, 캐스 엘리엇. 이렇게 남자 둘, 여자 둘 이루어진. 아이고, 그중에 벌써 세 분이 모두 고인이 됐군요. 존 필립스는 2001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언제나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하죠. 존 필립스가 리더격이었고 마마스 앤 파파스의 주요 히트곡들을 모두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데니 도어티는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캐스 엘리엇은 뭐라 그러나요? 워낙 비대한 몸집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찍 돌아가셨죠. 네. 먼데이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실시간으로 받고요. 오늘은 월요일이 아닙니까? 월요일은 뭡니까? 월요일은 그렇습니다. 로고송 방송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신청해 주셨고 제가 두 곡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방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신청곡 두 곡이 들어왔는데 모두 제 노래군요. 제 노래라고 해갖고 친인척들이 신청했다고 해갖고는 이것을 외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고맙게 받아들고 두 곡을 연달아서 방송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요. 샤이는 짜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 가면 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차가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전해지는 과정에 유럽에 가기 전에 어디 있습니까? 동남아시아도 가겠고 인도 대륙도 갈 겁니다. 그리고 중동도 가겠죠. 네. 그래서 중국 발음은 차가 차이, 샤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짜 이런 식으로 각 민족들이 발음을 하기도 했죠. 이라크에서는 설탕을 듬뿍 넣은 홍차를 샤이라고 합니다. 박노희 시인께서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 침략이죠.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이 터지기 몇 달 전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찻집에서 그 주인과 나눴던 그런 그 공감 이것을 시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러저런 인연에 의해서 저는 그것을 곡을 만들었고 저희 3집에 수록을 했습니다. 샤이를 마시며 듣겠습니다. 네, 두 곡 연달아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노래라고 해서 신청곡이 들어왔을 때 사양하거나 겸손을 떨지는 않겠습니다. 겸손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떠는 겁니다. 네. 쿠바를 떠난 애, 바로 그렇죠. 쿠바를 상징하는 인물, 살아있는 인물 중에 쿠바를 상징한다면은 피델 카스트로죠.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체 게바라입니다. 원래 쿠바 태생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태생일걸요?
예. 그러나 의대생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모터사이클 타고서 친구랑 남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남미 대륙이 얼마나 이런 자본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고 독립은 했지만 얼마나 독재 정권 부정부패에 의해서 민중들이 신음을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쿠데타 혁명에서 실패했었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이 의기투합하게 되죠. 그래서 그랜드 마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란마호를 타고 쿠바 섬에 상륙을 하게 되죠. 정원이 10몇 명인가 20몇 명이라는데 그보다 더 많은 두세 배 많은 병력이 배를 타고 갔는데 원래 상륙하기로 한 날짜보다 미뤄지게 돼갖고 촛불 입수한 정부군에 의해서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공격을 받게 되죠. 특이하게도 딱 정원, 그 그란마호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만큼만 살아남고 모두 현장에서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숨어들게 되죠.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데 급급하다가 미국의 뉴욕타임스인가요? 하여튼 그런 신문에 취재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자원 입대가 줄을 잇고 또 돈과 물품들이 산으로 답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운 여론을 얻고 사람을 얻고 돈을 얻은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게릴라들은 1959년 7월 26일일걸요 아마 혁명에 성공하게 되죠. 산타클라라라고 하는 곳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그게 이제 분기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승을 거두냐면 정부군에게 제공할 무기와 탄약을 가득 실은 열차가 도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산타클라라의 시민들은 불을 피우고 철로를 휘게 만들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방해합니다. 그 무장열차를 호위하던 정부군들이 지레 겁을 먹고 모두 항복을 하죠. 실제로 그때 체게바라가 이끌었던 게릴라들은 병력은 아주 소수였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정부군이랑 게릴라랑 맞짱을 뜨면은 게릴라들이 전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전시킨 것은 바로 민중들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하스타 시엠프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HASTA 그리고 시엠프레 SIMPRE 보통 그렇게 되고 때로는 하스타 시엠프레 꼬만단테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A가 아니고 H로 시작을 합니다. HASTA 하스타 그리고 시엠프레 시엠프레가 영원이라는 뜻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스페인어인데 쿠바도 역시 스페인어를 쓰니까요. 하스타 시엠프레 꼬만단테는 커맨드라고 하는 영어에 해당하는 그렇죠. 사령관이 영원하라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바로 뭡니까? 체게바라가 혁명을 성공시키고 두 가지를 겸임했죠. 거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총재랑 또 뭐 하나. 그래서 장관급으로 지내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말에는 우통을 벗고 나가서 노동자들이랑 같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혁명을 위해서 쿠바를 떠납니다. 쿠바를 떠날 때 피델에게 편지를 남기죠. 그리고 내가 무사히 빠져나간 다음에 읽어주라라고 합니다. 빠져나가고 체게바라의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민중들이 도대체 우리 친구란 뜻이래요. 체가 원래 이름은 뭐 에른스트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하여튼 체게바라는 애칭으로 우리 체 어딨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국영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특유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줍니다. 체게바라가 남긴 편지. 그것을 듣고서는 감명받은 음악가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되죠. 하스타 시엠프레. 솔리다도 브라보의 버전이 있으면요.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입니다.
이 하사 샘플에는 쿠바의 모든 밴드들이 연주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침 이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이슬을 연주하지 못하는 음악가는 없겠죠. 그리고 이 노래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밴드와 음악인들이 리메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으로 이루어진 음반도 있을 정도죠. 하사 샘플의 꼬만단테. 그리고 이 편지의 감동음악은 우리나라의 시인이자 수필가이자 화가이자 뭐 전방위 문화 일꾼인 임의진 씨가 글을 쓰고 저에게 넘깁니다. 저는 작곡을 하죠. 그래서 여행자의 노래 3, 여행자의 노래 3, 임의진 목사의 바로 그 월드 뮤직 컴플레이션인데 거기에 수록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내었던 5집에 재녹음을 해서 수록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쿠바를 떠난 애입니다. 아무튼 그 모티브가 됐었던 아스타 샘플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 솔리다드 브라보, 목소리도 아름답고 미인입니다. 게다가 듣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이 노래는 빠른 버전이 많아요. 특히 쿠바인들은 춤을 출 수 없다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등병의 편지나 아침 이슬 같은 것을 쿠바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예 기타 치는 손을 막아버리기까지 하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쿠바에서. 그래서 빠른 버전들이 유행하고 그 노래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솔리다드 브라보의 기타 한 대로 연주하고 부르는 이런 애잔한 버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저는 한국인인 거죠. 한국 사람들 특히 요즘엔 좀 리듬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원래 선율, 아름다운 선율에 관심을 보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줄 아는 그런 민족인 거죠. 뭐 요즘에 걸그룹들의 후크송도 보면은 결국은 멜로디 아니겠습니까? 착착 감기는 멜로디를. 원래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크 음악 말이죠. 선율도 선율이지만 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곡을 만들 때는 가사를 중심으로 만들죠. 그러나 선곡을 할 때는 선율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 남들이 듣기 좋아야지 좋은 거지. 안 그러면 대중음악을 하질 말아야죠. 지 좋을 것만 하면서 왜 대중들이 날 몰라주느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장르, 미술을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좋다는 생각을 잘 하질 못합니다.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미술에 대한 신미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단히 평가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음악, 이것은 음악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예를 들면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음악에 대한 신미안이 제가 미술에 대한 신미안 정도 갖고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외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 음악이 수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음악이 수준 높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 음악에 대한 신미안은 미술에 대한 신미안보단 높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런 건데 뭐 그런 주제에 왜 내 음악을 몰라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는 그런 얘기죠. 57번 부산,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부산 57번 버스 기사입니다. 카폭을 사서 국민TV 홍보차 떨리는 마음으로 라디오를 틀었는데 손님들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네요. 기분 짱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TV 많이 가입해 주세요. 까막눈님, 정말님, 만혜님 모두 환영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도 손뼉 치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제 시간이 시작되고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 방송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이나 가입을 해주셨군요. 두 분. 기준이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10명이 넘을 때, 자기 방송할 때 10명이 넘을 때 포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이 넘지 않으면 자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뭡니까? 계약서도 쓰지 않은, 그러니까 내일부터 방송을 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파리보다도 못한 목숨이죠.
그래서 제 시간대 조합원 가입이 10명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저를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아무튼. 그래도, 방송하겠습니다. 장성활님. 네, 주소를 안 적어주셨고요. 예. 그렇죠. 내 사는 곳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적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문인수님, 여수. 예전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말이죠. 전라남북도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경상남북도가 있는 게 아니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는 그 후 얘기입니다. 옛날에 팔도 시절 때는 경상도, 전라도가 있었을 뿐이지만 한양을 중심으로 말이죠. 좌측에 있으면 전라좌도, 우측에 있으면 전라우도, 경상좌도, 경상우도라는 비공식 명칭으로 부르긴 했죠. 한양에서 봤을 땐 여수는 좌측에 있습니다. 전라도에. 그렇죠. 경상도랑 많이 붙어 있으니까. 전라좌도라고 그래서 불렀고 그쪽을. 그때 해군 기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해군 기지의 사령관이 제독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전라 좌수영이라고 했죠. 당시 수군들은, 해군들은 아주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참 이상한 게 툭하면 삼면이 바다라고 자랑수를 하면서 정말 해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 쫓아가려고 안달복달했는지 모르지만 뭐 청해진을 설치하고 바다를 주물렀다고 해는 장보고 얘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해상을 지배하고 해상에 진출을 하고 그랬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해군들, 수군들에 대한 지위는 거의 천민에 가까웠다고 해요. 육군들에 비하면 말이죠. 예. 여수 밤바다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수는 훌륭합니다. 뭐가? 해산물이. 예. 바위섬 또 직녀에게 등을 부르시는 김원중 선배 말이죠. 김원중 씨가 이 미식가입니다. 미식가인데 이분께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여수의 해산물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있고 거기에 무슨 시프린스인가요? 좌초돼 갖고는 거의 뭐 거덜난 적이 있었잖아요. 으아씨.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여수에 참맛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겠습니까?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 또는 참장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든지 앞에 참자가 붙으면은 최고란 뜻이거든요. 오이 중에 최고라고 해서 참외. 예. 다랑어 중에 최고라고 해서 참다랑어. 새 중에 최고라고 해서 참새? 이건 아닌가? 네. 이런 것처럼 장어도 먹장어, 붕장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참자가 붙어 있는 참장어. 갯장어라고도 불리는 일본으로 거의 수출합니다. 그러나 여수에 가면 맛볼 수 있죠. 살짝 데쳐갖고 먹는 하모 샤브샤브. 으아. 일본인들에게는 바로 이 갯장어가 여름의 보양식입니다. 갯장어 철이 오면은 이름난 갯장어 전문집들은 모두 예약이 꽉 차죠. 1000년 이상의 수도 경력을 자랑하는 교토에 가면은 가모가와, 그러니까 이 가모는 그 앞자, 기러기 앞자를 쓰거든요. 앞천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가모가와라고 읽습니다. 가모가와 부근에 강변에 있는 요리집들, 그리고 이 술집들을 해서는 저마다 그때마다 앞다투어서 갯장어를 내놓고, 참장어를 내놓고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여수에서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여수에 계신 조합원, 네, 문인수님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57번 버스 기사 고맙습니다. 57분 교통정보로 화답을 해둘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부산 갈매기 듣습니다. 네, 부산 갈매기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 문성재와 한라산이라고 하는 밴드가 원래 했었죠. 예,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영원한 응원가이기도 합니다. 문성재와 한라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성재 씨는 제주 출신이죠. 지금 제주도 길을 걷고 계시는 노정면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야,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제주도를. 부러워하시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예. 페이스북인가요? 트위터에 보니까 맛있는 거 드셨다고. 네, 뭐 누가 주먹밥을 쌓았는데 최고였다라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조합원 그 안사람 되시는 분이 예. 예, 저희 어제 제주 공항에서 4.3 묘역까지 걸어가는 오르막길이었는데 네. 한참 힘들 때 먹을 거를 많이 싸우셔서 아주 맛나게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노정면 기자 그리고 YTN 다른 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국토 순례를 나서고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이 뭐였죠? 네, YTN 해직 언론인들의 공정방송 국토순례입니다. 공정방송 국토순례. 그래서 미디어 피폭지라고 명명을 한 미디어가 분명히 조망해야 되고 조명해야 될 그러나 외면당한 그런 쪽을 중심으로 지금 순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이십니까? 오늘은 제주 그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 강정마을로 가는 길이고요. 네. 강정마을에서 한 3.5km 떨어져 있는 법한포구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 제 7코스인가 8코스인가 그렇죠? 그 올레길. 네, 7코스 바로 그곳입니다. 예, 제가 그 3월 달에 거기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법한포구에서 회국수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회국수 드실 거면은 잘 물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점심은 아까 먹었고요. 지금 바로 이제 강정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회국수는 다음에 같이 올 일 있으면은 그때 손 선생님이 사주십시오. 네. 살 용인 있고 비행기 티켓만 대세요. 예, 어떠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통화한 이후에 그때는 평택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며칠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평택에서 쌍용차와 와락센터 그리고 유성기업 들르고요. 네. 그다음 날은 천안을 걸었습니다. 천안. 예, 천안이 삼성의 도시더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리고 SDI 그리고 디스플레이 여러 대규모 공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네. 그걸 딴 이제 삼성대로라는 것도 지나고 삼성 임직원들만 다닌다는 삼성전자 유치원도 지나고 그리고 천안역에 도착해서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 등 삼성 직업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서명을 받는 그런 현장도 갔었고요. 네. 그리고 천안에서 그런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천안 다음에 우리가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요? 네. 광주에서 이제 5.18 묘역 참배하고 네. 거기서는 저희 이제 토요일이어서 저희 YTN 조합원들이 저희들 격려한다고 여러분이 내려오셔서 같이 광주역에서 5.18 묘역까지 같이 걸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어제죠. 어제 제주로 비행기 타고 건너와서 제주 공항에서 4.3 묘역까지 가고 오늘 강정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삼성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첼시의 후원 기업이기도 하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화성도 지나왔습니다만 거기 불산이 누출됐던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이 있었는데요. 불산 사고가 난 이후에 여론의 여러 가지 이제 조명을 받는 가운데 삼성전자 고위 임원이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불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우리는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런 말 속에 삼성전자의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본 모습이 그늘이 비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도 노골적이고 너무도 간결하고 그러나 본질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인석
조합원님, 여긴 저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바로 미디어협동조합이니까요. 고인석 네. 조합원님께서 노정면 기자님, 더위에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멀리서나마 작은 힘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그 입금이 진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저 조합원 여러분들. 입금이 진리입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 YTN 노동조합 게시판에 가시면 매일매일 그 새로 올라오는 사진, 글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네네. 보령약국도 일요일은 쉬는데, 일요일 쉬지도 않고, 제주도로 이동을 하시고, 걷고, 제가 법한포구, 제주 원래 7코스, 8코스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름다웠죠? 오늘 딱 오는데. 저희가 그 올레길로 걷지는 않았고요. 아, 예. 해안도로를 타고 오다가 지금 법한포구 쪽으로 내려와서 잠시 쉬고 있는 거고. 예, 어딘지 알겠어요. 예. 다시 또 이제 강정을 향해서 갈 겁니다. 예, 저는 외돌개 지나갔고 법한포구에서 강정 넘어갈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네. 강정의 모습을 보고 숨이 탁 막혔죠. 마치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인더스트리아 같은 그런 상박한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껏 감상하시고 마음껏 슬퍼하시고, 내일 전화통화 또 해도 되죠? 내일은 저희가 울산 송정탑에 가는데, 네. 예, 오전에는 비행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언제쯤 도착하냐면 오후 한 2시 이후, 딱 요 시간이군요. 예. 그렇죠. 제가 방송 2시부터 하니까. 예, 여기 맞춰서 저희가 일정을 짠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자주 나온다고 타박하지 않으신다면 기꺼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전화로 또 이렇게 그 방송 시간을 때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출연료도 안 주면서. 예, 그리고요. 강정 말에도 분명히 회국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답사해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예. 설탕은 많이 넣지 않고 피로 회복에 좋은 식초를 듬뿍 넣어서 회국수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도대체 회국수에 얼마나 많은 집착을 하고 계신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알아버리신 것 같은데요. 오집 가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보자. 노정면 사회 리포터님, 솔트피터님께서 반가워해 주시고 자주 모습 보여주세요라고 질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단어, 함께 제품을 만들어가는 노동자들에게도 와닿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신청곡이 좀 밀려 있습니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할까요? 예. 남자가 사랑했을 때, When a Man Loves a Woman, 이런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큰 인기를 얻었었죠. 허스키한 목소리. 북한에서는 허스키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맑고 낭낭한 소리를 좋아하죠. 그것이 김일성 주석의 뜻이기도 했고요. 원래 서도소리라고 하는 북쪽의 소리들은 맑고 낭낭한 소리입니다. 배뱅이굿 이런 거 하는 이은관 명창도 그런 거고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중국에서도 재즈는 그런 맑은 소리를 좋아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남쪽의 소리는 텁텁한 그런 소리입니다. 막걸리를 닮았죠. 북쪽에는 알싸하고 독한 소주와 같은 그런 느낌이겠고요. 자, 역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에 한 분이었죠. 국민TV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정말 그 전문용어로 참 은혜롭습니다. 그죠? 네. 손병의 나란히 가자 않아도의 중간 로고송. 아시죠? 여러분의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 이거 월요일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원래 2시에서 3시 사이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지금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손님이 앞에 계신데 잠깐 숨 고를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의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초대님께서 아들아 바르게 살자, 즐겁게 살자, 더불어 살자, 뿌리를 알자, 이 땅에 살기 위하여라는 가사를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살고 계신데 지금 생방송으로 못 들으신다고 해요. 나중에 뭐 다시 듣게 하시면 되고 신상이 이게 있을 테니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아 바르게 살자, 즐겁게 살자, 더불어 살자, 뿌리를 알자,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예, 역시 미국에 계시는 분 절절한 마음이 읽혀집니다. 들을까요? 네. 아들아 바르게 살자 즐겁게 살자 아들아 더불어 살자 우리를 알자 이 땅에 살기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어떠세요? 네, 옆에 계신 문희정 PD께서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네.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로고송 안 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시면 로고송으로 쓰시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평화초대님. 바르게 살자, 즐겁게 살자, 아들아. 더불어 살자, 우리를 알자, 이 땅에 살기,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네, 뭔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끊겼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하세요, 지금. 예? 문희정 PD, 예. 정말, 예. 지금 경쟁 프로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낭만음악실이랑 지금, 네? 예. 그렇다고 제가 중전마마한테 거역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인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바람조각님께서 올려주신, 아들 도연이의 생일, 12번째 생일. 뒤돌아봐, 여기 도연이 있구나. 4시간에 얼굴 쌓이고 쌓이니 벌써 12. 웜에 놀라운 거, 사랑해, 축하해. 콱쾅, 천둥도 그렇대. 설마 이걸
고지고대로 가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려주신 건 아니죠? 제 구매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웜에 놀라운 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가사를 그럼 전라도 사투리로 판소리를 만들라는 얘기인지 콰강 천둥도 그렇대 그러면 콰강을 어떻게 가사로 쓰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뒤돌아보아 여기 도연이구나 너의 시간의 얼굴 쌓이고 쌓여 벌써 12이구나 놀랍구나 기쁘구나 사랑한다 축하한다 놀랍구나 기쁘구나 사랑한다 축하한다. 예, 약간 손을 보았어요, 가사. 나름 고심하고, 나름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약국도 쉰다는 일요일에 출근해서 어저께 녹음을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뒤돌아보아 여기 도연이구나 너의 시간의 얼굴 쌓이고 쌓여 벌써 12이구나 놀랍구나 기쁘구나 사랑한다 축하한다 놀랍구나 기쁘구나 사랑한다 축하한다. 예, 이 노래들은 이메일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좀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접수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제 방송 시간에 생방송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작곡하고 녹음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부를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생방송 중에 매주 월요일 날 집계해서 작곡해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박상현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기자님. 네. 당신의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 이 코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획기적인 코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조포 납북을 떠나갔고. 예, 그렇죠. 네. 요즘 뭐 이제 미디어의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좀 뭔가 특별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국민 TV 라디오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국민 TV 라디오의 독창적인 게 아니라 손병희의 저만의 그겁니다. 아무튼 박성현 기자님도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글을 써주시면 제가 로고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글쎄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글쎄요. 어떻게 저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그거죠. 깜빡이는 눈 속에 냉철한 눈빛, 모든 스포츠를 매의 눈으로 나는 바라본다. 뭐 이렇게 써주신다고 해도 곡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눈을 자주 깜빡이는 걸 어떻게 또 간파하시고. 아니, 그건 너무도 간파하기 쉽기 때문에 간파라고 할 수도 없고요. 박 기자님이랑 잠깐만 있어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매해 깜빡이는 눈으로, 한 주간의 스포츠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네, 이번 주말에 아주 시끄러웠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토요일이었죠. LG와 넥센의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많이 이제 왈가왈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갑론을박도 있었고요. 네. 이제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상황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상황을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2사 만루의 상황이었는데요. 네. 2사 만루면은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이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코어는 그때 0대0인가? 네, 0대0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박용택 선수가 친 타구를 삼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2루로 편안하게 잘 던졌어요. 네. 타이밍상 완전한 아웃이었는데 이것을 세이프로 선언하는 바람에 LG의 주자가 한 명 돌아서 1대0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브랜든 라이트가 흔들리면서 투수가 밀어내기 볼넷도 주고 이병규에게 말로 없는 것까지 맞고 해서 0대0으로 끝났어야 이닝이 8대0으로 끝났다는 이 정도면은 좀 참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이제 넥센 팬들은 이 정도면 승부 조작급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대0이나 1대0으로 이제 1대0, 2대0 정도로 끝났으면은 그게 눈에 안 띄었을 텐데 무려 8점을 주고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분노를 사고 있고요. 결국 이 경기에서는 넥센이 0대9로 졌죠. LG가 네. 9대0으로 이겼고 이제 어제 경기까지 LG가 잡음으로써 그 넥센전 그 홈에서 3연승을 모두 거뒀습니다. 그걸 수압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수업이라고 네. 수입이라고 하죠. 수입, 수업. 예. 완전히 그 쓸어 담는 거죠. 쓸어 담는 거죠. 그래요. 그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그런 오래된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들이 사실은 원래 상당히 예민하고 그런 성격이라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그런 어이없는 판정 때문에 상대 선발 투수가 완전히 흔들린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박상현 기자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예. 이게 이 심판이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2011년에 이제 한화와 LG와의 경기였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한화의 마지막 공격이었고요. 9회초 마지막 공격이었고 4대5로 한화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홈으로 스틸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게 홈에서 아웃이 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임창규 선수입니다. LG 투수가 임창규 선수였는데 예. 그것을 보크를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 심판이.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보크를 잡아냈더라면 5대5로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보크를 잡아내지 못하고 홈스틸 아웃으로 되면서 경기가 그냥 끝나버린 거죠. 아, 그래요? 예. 문제는 이제 그때 바로 주심이 이번에 오심을 받던 그 2루심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했을 때 너무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경기는 뭐 오심은 경기 일부다라는 저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경기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과연 이 심판을 과연 믿어야 되나? 특히 공교롭게도 그 큰 실수가 모두 LG의 이익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그 일부에서는 그 LG에게 무슨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정황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제 증거도 없지만 이제 일부 팬들은 이제 다 모두 LG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심판이 그것을 실수로 세이프를 줬던 고의로 세이프를 줬던 간에 이 심판은 능력이 없는 심판이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이 심판은 이제 2군 리그, 퓨처스 리그 경기 심판을 보냈는데. 강등 조치군요. 하지만, 요즘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죠. 그 버진 아일랜드에서 뭐 조세 회피처. 얘기하는데. 회피 컴퍼니. 이것도 역시 회피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심판이라면은 KBO에서 과감하게 정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야구에서 어이없는 플레이를 본헤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두 번이나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 학교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1군 심판들도 실제로 겨울에 비시즌 동안에 가서 땀을 흘리고 거기서 내공을 쌓아서 다시 복귀하고 그래서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는데 심판이라는 이름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이름 자체가 주는 엄정함이 필요할 텐데 왜 이런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올까 심판이 나올까요, 진짜? 재교육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교육이? 그러니까 지금 심판학교에서 이제 계속 그 새로운 신임 심판을 계속 길러내고 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심판은 심판학교에 가서 재교육을 잘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좀 재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심판들이 조금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선수들은 말이에요. 비시즌 동안에도 동계훈련이다 뭐다 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땀의 결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심판들이 나태함에 빠지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다 그렇다. 지금 이제 저번 금요일 날 한번 터졌죠. 검찰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결국 뭐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죠?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 경기도 그 브랜든 나이트와 리즈와의 그 팽팽한 투수전이었는데 한쪽으로 그냥 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팽팽한 명승부가 졸지에 망쳐졌다. 그 심판 하나 때문에 망쳐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KBO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염경엽 감독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리 동종업계 의리가 중요하다 합니다만 야구 선수가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선수가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2번이나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대단한 중징계를 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때에 따라서는 추방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군에 가서 잠시 머리 식히고 오라라는 그런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진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말도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도 그런 판정을 하지 않을 텐데 2번이나 그것도 공교롭게도 LG에게 유리한 판정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삼진아웃 제도를 주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물론 이제 심판이 3인 이상 오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 오심, 조그만 오심은 좀 그만두고라도 이렇게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심에 대해서는 차례를 매겨서 3번까지 되면은 아예 이 심판계를 들여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 세상이 상당히 스포츠계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야구에서도 승부조작이 나왔고, 축구에서도 승부조작이 나왔는데. 농구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이제 승부조작 차원에서 좀 검찰 쪽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은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돼서 이거는 개인의 실수다. 그렇다면은 그 심판의 명예도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라는 실수였어. 그래서 다음에 기회를 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비리였다 그러면 그 자체로 투명한 결과가 나온 거니까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나저나 잠깐 엮기를 셉니다만 강동희 감독의 승부 조작 이건 참 엄청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어이가 없죠. 예. 아니 저는 강동희 선수에 대해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예를 들면은 그의 절친한 선배 허재 감독과는 다른 그런 과묵함과 근면함 그리고 이 성실함 이런 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말이야. 예?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강동희 감독 같은 경우는? 예, 아직까지 판결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1심, 2심, 이제 1심은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강동희 감독 차원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일부분은 시인을 했고요. 또 일부분은 아직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인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승부 조작이 맞는 것으로 됐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강동희 감독으로서는 이제 농구계에 돌아오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초한 거지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슈퍼스타였고 지금 현재 모든 농구인들의 로망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죠? 허재 감독과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데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이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전혀 공정한 것과는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그런 걸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오심의 역사에 대해서 물론 야구의 기원은 미국입니다만 기억에 남는 혹시 오심이라던가 이런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오심이라면은 제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예. 지금 정확한 투수명이라든지 상황 기억이 안 나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서 퍼펙트 게임을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일루 땅볼을 잡았는데 그걸 일루심이 세이프를 주는 바람에 퍼펙트 게임이 깨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그 다음 타자를 잘 막아서 노이트노런도 아니었죠. 그래서 완봉승은 걸리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퍼펙트 게임이 깨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당 일루심이 찾아와서 투수에게 사과를 했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훈훈하게 마감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2006년 독일 월드컵이었죠. 독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와 스위스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때 이제 당시 아르헨티나 출신의 엘리전도 주심이라는 주심이 있었는데 요 상황은 좀 오심이라기보다는 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예, 당시에 2호 선수의 발을 맞고 이제 우리 쪽으로 굴러갔죠. 근데 그것을 스위스 선수가 잡아서 이제 득점을 성공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부심이 옵사이드 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그대로 이걸 득점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상당히 좀 얘기가 많았는데 일각에서는 2호 선수의 발을 맞고
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지만은 이게 이호 선수가 일부러 발을 맞고 이제 준 게 백패스를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맞고 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맞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있었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편파 판정이다라고 적어도 스위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결승전이었죠. 야구 결승전. 예, 기억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류현진 선수였죠. 네네. 류현진 선수가 제대로 던졌는데 자꾸 주심이 볼을 주는 바람에 결국 강민호 선수가 포수가 이제 이게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가 이제 포수 미트를 던져버리고 시속 150km의 강속구로 던진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정대현 선수가 잘 나와서 막아내긴 했지만 그런 오심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죠. 런던 올림픽에서는 신아람 선수의 그런 오심도 있었고요. 그 영원히 계속 에버레스팅. 그다음에 박재환 선수의 디스퀄리파이. 그런 오심 결국 다시 결승 무대에 나왔지만은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오심이 많죠. 그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쿠바 경기와의 결승전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강민호 선수의 그런 시속 150km 미터 투혼에 힘입어서 한국 선수들이 일시단결해서 더 큰 에너지를 보여주고 결국 쿠바를 꺾었잖아요. 그건 쿠바 사람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쿠바를 다녀와서 압니다만. 부에노 그래요. 야구. 부에노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야구 잘한다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 판정, 컴퓨터 판정을 도입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건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도 비디오 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야구 규칙에서는 스트라이크 볼이라든지 세이프 아웃 판정은 심판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판정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야구도 물론 비디오 판정을 합니다. 메이저리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듯이 이것이 홈런 타구였냐 아니냐라는 것을 비디오로 판독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과학의 힘을 빌리곤 하는데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에 크로스바를 맞고 공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골라인을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골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심판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피파에서는 골라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골라인 기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번 컴패드컵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개막을 했는데 이제 컴패드컵에서 이 테스트를 잘 하면은 이제 다음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골라인을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득점이 안 되고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런 비디오 판독,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워낙 법과 질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가 체제 자체가요. 지금 게시판에도 나왔습니다만 표창원 교수께서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그게 자꾸 기대에 배반되니까 스포츠를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하는 건데 솔트피터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표창원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 국정원 게이트에 국정조사 청원한 일에 서명한 사람이 7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서명한 분들의 상당수는 아직 국민TV를 모르는 조합원 후보들일 겁니다 하면서 깨알 같은 우리 국민TV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법 따위는 지키지 말자. 애국 따위도 하지 말자라는 과격한 글을 쓴 음악평론가가 있어요. 어저께 아침에. 저는 그걸 보고 득달같이 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데 데모 버전이거든요. 한번 이건가요? 네. 플레이. 요걸 눌러야 되는군요. 예. 우리 이제 법 따위는 지키지 말자. 애국 따위 걷는 것도 절대 하지 말자.
정권이 나서 여론 조작하고 온갖 선거 주물러도 구속도 못 시키는 법, 경찰까지 증거를 없애도 구속도 못 시키는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바라는가. 개만도 못한 검경, 개만도 못한 정부, 개만도 못한 나라, 개만도 못한 백성, 개만도 못한 검경, 개만도 못한 정부, 개만도 못한 나라, 개만도 못한 백성. 예,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심의에도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개 같은 정부, 개만도 못한 정부, 개만도 못한 나라, 이런 얘기인데, 아까 참자를 얘기했습니다만, 참자가 붙으면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개자가 붙으면 아주 짝퉁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똥참에, 개 같은 개자가 붙으면은 개가 좀 억울하긴 해요. 개가 뭐 어때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법 따위는 지키지 말자. 사회 지도층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누가 누구를 지도해 감히. 예? 그런데 아무튼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더 위반하고 말이죠. 공정을 추구해야 될 정부가 말이에요. 네. 선거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데가 간섭을 하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나쁜 그 스파이 짓을 우리 쪽에서는 막고 밖에 나가서 하고 그래야 되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놀이를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네. 자, 계속해 주시죠. 네, 어쨌든 이제 계속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판정에도 이제 과학적인 기술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는 이제 골라인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네. 농구도 역시 이제 비디오 판독이 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농구에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농구에서 이제 이것이 득점이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심판이 이걸 네.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비디오 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팬들이 이럴 거면 비디오 판독을 왜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비디오 판독이라는 기술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예. 그 테니스에서도 이제 챌린지라고 하죠. 그 각 세트마다 네네. 3번의 챌린지를 주게 되는데, 네네. 이제 선수가 이거는 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쳤는데, 네. 그 심판이 인을 선언했다. 네네. 그럴 경우에 이것이 인인지 아웃인지 판정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테니스에 이제 호크아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호크아이, 예, 예. 그 매의 눈이죠. 눈? 예. 네. 저처럼 매의 눈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선수가 주장한 것이 맞다, 아웃이다 라면 판정을 번복을 하면서 네. 챌린지가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세트당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선수의 주장이 틀렸으면은 그게 이제 감점이 되고요. 2개로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맞으면은 그대로 3회를 유지하게 되는 네네.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네. 대구에서도 우리나라는 비디오 판독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너무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속도도 빨라지고 그만큼 이제 힘도 세지고 네네. 이제 스포츠에서 네. 그만큼 눈이 못 따라갑니다. 이제 눈이 예.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시절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좁은 가슴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에 대한 권위 도전 아니냐. 그러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러려면 그런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정말 심판학교 들어가갖고 겨울에 같이 땀을 흘리던가. 지금 심판학교장을 그분이 누구지? 김광철 씨인가요? 그 심판학교장을 하고 계신 분이? 네네. 예, 하여튼 그분도 프로야구 우리 원년부터 심판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심판학교에 다녀간 심판들이 명판결을 내린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음악하는 사람들도 언뜻 보면은 두 곡 부르고서는 돈 챙겨가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선보이기 위해서 항상 내공을 닦아야 되거든요. 심판, 이럴 때 이제 자질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질. 네네. 심판은 어떤 경로로 수급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 학교를 많이 거치게 되죠. 예.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심판 학교에서 길러진 심판들이 정식 심판으로 가게 되고요. 네.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3급 심판 자격을 줍니다. 네. 일반인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체력 검정을 통과해서 네. 이제 3급 심판을 받게 되고요. 3급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로 경기나 아마추어 경기가 아니라 지역의 경기들 네. 이제 그런 곳을 뛰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네. 예, 그런 시스템으로 길러지게 되고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도 따로 심판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심판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있지만은 네. 아무래도 좀 선수를 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관계자들이 많겠죠. 임창정 씨랑 고소영 씨가 주연했었던 그런 영화가 있었죠. 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렇죠. 예, 야구 그렇죠. 심판, 프로야구 심판 캐릭터였죠, 임창정. 그거 보면서도, 야, 실제로도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심판들의 애환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심판들은 시즌 중에는 물론이고 시즌 후에도 선수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불문율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참 슬플 거예요. 자기도 야구 선수 출신일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선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얘기도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 엄정한 판결을 위해서 절대로 선수들과 친분을 쌓지 않는다. 네. 이런 거 있는데 아무래도 네. 친분을 쌓게 되면 감정을 휘둘리게 되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접촉을 피하는 편이고요. 네. 이게 좀 경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만. 예,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빌리빈 단장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빈 단장이 네. 야구 경기를 안 봅니다. 예, 야구 단장이 자기 팀 경기를 안 봐요. 그래서 왜 안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이 보면은 뭐 징크스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속내에서 보면은 선수들과의 감정을 쌓지 않기 위해서 안 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단장이라는 직업 자체는 네. 선수들을 이제 트레이드도 보내야 되고 단칼에 잘라버리기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네. 선수들에게 감정을 갖게 되면 그런 것을 못 한다는 거죠. 예. 뭐 그렇게까지 이제 직업적인 윤리를 갖고 있는데 네. 심판들이 아무래도 이런 직업적인 윤리 잘 지켜줘야 되겠죠. 저도 제가 녹음한 음원에 대해서는 따로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 이 와중에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또 방송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아까 이후로 4분이 더 가입을 해주셨어요. 한선희님, 노원구 하계동에 상계, 중계, 하계 이렇게 있죠. 한시성이 참 이뻐요. 앞에 한자가 붙으면은 참 이름이 이쁘게 들립니다. 손자보다는 적어도 그래요. 네. 한자가 붙으면 더군다나 이 한자가 이제 원래 나라 한자잖아요. 네. 옛날에 초나라 한나라 말고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한자를 씁니다만 또 한을 또 한국말로 발음한 한자가 되면은 크다는 뜻도 되고 하나라는 뜻도 되고 여러모로 매력 있는 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우상은 씨. 네. 저하고 비슷한 동네에 사시네요. 저도 그렇군요. 기흥구인데. 그렇군요. 자, 우리 박 기자님, 우상은님 가입을 해주셨는데 용인시 기흥구. 예. 동이 궁금하네요. 구갈동이요. 구갈동이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동백동입니다. 동백동? 예. 구 유명한 동백지구입니까? 예, 동백지구라고 하죠. 그렇군요. 동백동이 있고 중동이 있죠. 네. 예. 용인이라는 지명이 처음 역사에 나타난 것은 고려시대 때 승장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에 눈을 화살을 쏘아서 맞춰서 이겼다고 하는 처인성 전투. 바로 처인구라는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용인. 송파동에 오재희님. 이 송파동이면 또 예전에는 그 앞에도 강이 흘렀다고 하죠. 네네. 예. 그런데 거기를 서정태님 이름을 얘기 안 했다. 그 얘기군요. 그런데 이제 한강을 준설하고 그러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호수로 남아있죠. 석촌호수가 예, 그게 석촌호수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강이었다는 얘기예요. 영등포구 당산동 유가에 최경님께서 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예, 출자금도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이럴 땐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영등포.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이 표준말이라는 게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중산층이 쓰는 말, 중인계급이 쓰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서울 사투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서울에도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도 사투리가 있고. 경기도 사투리에 의하면 영등포는 영등포로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등포. 처음 하는 사실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영등포. 옛날 서울 말투를 탤런트 정혜선 씨 계시죠? 네네. 정혜선 씨 또는 탤런트 연극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시는 이정섭 씨 계시잖아요. 얘는 하면서 예. 이 새끼는 꼭 일본 분 들어오는들만 오실 때만 우리 가게 들리더라. 이 새끼. 뭐 이런 권혜호 씨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권혜호 씨랑 그 이정섭 씨가 운영하는 한식집에 갔더니 얘는 꼭 일본 분들 오실 때만 모시고 오더라. 이 새끼 이랬는데 그런 말투 자체가 옛날 서울 말투래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유가에서 최경님께서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가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의 자질, 심판의 수급 사항도 뭐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다가 하면 또 심판들이 특히 야구 심판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야구 심판들이요? 예, 뭐 다른 심판도 좋고 하여튼 심판이 예. 갖고 있어야 될 덕목. 눈이 정확해야 된다. 이건 뭐 아무래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공정성이겠죠. 공정성. 제일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결단력. 예. 물론 이제 자기가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나중에는 이제 시인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겠지만은 네. 이제 자기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판정에 대해서는 또 네. 굽힐 줄 모르는 그런 결단력도 또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우유부단한 심판 때문에 경기가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된 판정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나중에 인정을 했죠.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네. 잘못했다는 얘기는 했고요. 네. 어쨌든 제가 왜 결단력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네. 이 경기 중에 간혹 이게 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네. 보상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다음번에 잘해줄게. 이거요? 네, 다음번에 잘해줄게. 이건 더 나쁜 거고요. 옳지 않죠. 예. 오심을 2번 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오심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네네. 만약 했다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스포츠 서울이 창간했을 때 심판도 할 말이 있다라는 칼럼을 고정적으로 연재됐었는데 그건 바로 메이저리그의 그 심판이 현직 메이저리그 심판이 쓴 글이었어요. 그 시리즈를 좀 재밌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심판을 보면서 욕 먹지 않으면 그게 남는 거잖아요. 심판들은 어디서나 야속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메이저리그의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과의 그런 애환, 에피소드, 심판도 할 말이 있다라는 그 시리즈가 생각이 나네요. 축구 주심도 상당히 좀 애환이 많죠. 예.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모레노 심판 기억하시죠? 네네.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때죠. 한국과 이탈리아전 때 무려 2명을 퇴장시켰던 이태리 선수들을 그 단호한 표정의 모레노 심판 기억나는데 우리로서는 명판결이었다고 합니다만 스포츠 전문 기자로 보셨을 때 특히 두 번째 그 또띠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에 대한 그건 제가 헐리우드 액션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럴 때는 퇴장시켜도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은 아마 경고가 2장이 돼서 퇴장이 됐을 겁니다. 또띠가 그 전에 한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 경고 누적에 대해서 퇴장을 당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퇴장이 맞죠. 그 모레노 심판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공적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 그 모레노 주심도 이상하게 그 심판에서 은퇴한 뒤에 좀 뒤가 좀 잘 안 풀려서 그래서 제가 몇몇 그 이탈리아 친구가 있는데 벌 받은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모레노 주심이 좀 약간 좀 편파적이었다? 아니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벌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그 스위스전에서 엘리손도 주심을 아직까지 그 욕을 하듯이 그는 어쨌든 그 각자의 주관적인 눈이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축구 관계 인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대한 그 축구협회에서 매수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대한축구협회 자체가 무너지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그 차범근 전 감독이 네. 뭐 이제 승부조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네. 98년에. 네네. 결국은 이제 그게 밝혀졌고요. 예. 어쨌든 좀 자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심판위원회 자체도 좀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K리그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판정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글쎄, 물론 이제 불만을 쏟아내면서 네. 그것이 이제 심판의 권위가 추락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이 와중에 부산 연제구에서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연제구 연산구동에서 황은경님. 얼마 전까지 KNN 전 그 PSB 부산 민영방송이 그 연산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산동 로타리 역이던가요?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곤 했었는데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4주에 한 번씩 가갖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일이긴 한데 PSB 지금은 해운대 센텀시티 쪽으로 옮겨갔어요. 엄청 큰 건물에 새들어서 살고 있죠. 반갑습니다. 연산동은 술 마실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해서 2, 4, 8분이 가입을 해주셨는데, 7분이 가입해 주셨는데, 3분 더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 표창한데요. 표창 날리면 진짜, 김용민 씨한테 설마 표창장만 주는 건 아니겠지? 그랬을 때, 표창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제가 표창원 교수를 모시고 와서 고소할 거라고 얘기했던 썰렁한 얘기 며칠 전에 제가 했어요. 음악 하나 듣고 올게요. 신청곡이 밀려있는데 뭘 들을까요? 이 날씨가 꾸죽줄하다고 좀 신나는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신청곡이 없나 보군요. 네. 자, 독수리 형님들.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릴 수 있죠. 독수리 오형제의 노래 듣습니다. 원래는 린다 론스타트의 백밴드였죠. 백밴드를 거부를 하고 뛰쳐나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미사리에서 나온 거죠. 안정된 수입을 박차고 나와서 자신들의 음악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돈 헨리와 누굽니까? 까먹었다. 하여튼 그 두 사람, 글렌 어쩌고저쩌고 두 사람이 주축이 되었던 나중에 그러니까 돈 펠더 기타리스트 조 월시가 나중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펀치가 그러니까 일렉트릭한 그런 기타의 펀치가 더 늘게 되죠. 어떻게 늘게 되면서 고강도의 그런 음악을 내뿜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텔 캘리포니아 1960년대 미국의 그런 이면을 얘기했던 그 노래가 빅히트하면서 그것이 저무는 계기가 됐죠.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컨트리 락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Take It Easy 같은 그런 노래들은 컨트리 락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네. 글렌 프레이군요. 글렌 프레이 그리고 돈 헨리. 돈 헨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데스페라도 그들의 데뷔 앨범이 있었죠. 그런데 박상현 기자님. 네네. 출연은 손병희의 나란히 가잖아요도 하면서 신청곡은 문희정의 남방 음악실에 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또 신청 2곡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박 기자님이 제 시간에 오셔갖고 신청을 안 해도 저는 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시지 않을 때가 중요한 거죠. 예, 일종의 이런 것을 감시하고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이 해야 되는 건데 댓글이나 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이란전을 앞두고 있죠, 축구가? 네, 바로 내일이죠. 네. 내일 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지난주 우즈벡 같은 경우는 밤 8시였는데 왜 밤 9시에 하느냐라고 좀 불만 섞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국도 조3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 우즈벡과 카타르전을 맞추기 위해서 밤 9시로 맞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시각에 시작하기 위해서.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란한테 졌을 때 네네. 저쪽 우즈벡이 카타르에 이기고요. 또 점수차가 이제
그러니까 골드 시차가 바뀌면은 우리나라가 조3이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 9시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네. 물론 하지만 최강희 감독은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맞서고 있죠. K로즈 감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최강희 감독이 이제 우즈벡이 더 좋다라고 이란은 밉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 대표팀 감독의 수치다라고까지 K로즈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최강희 감독이 얘기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이란 원정 때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해주실래요? 간단합니다. 예. 뭐 상당히 잔디 상태 안 좋은 구장 배정해줬고 네.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나이트 시설도 안 돼 있었고 네. 또 훈련장 찾아가려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지리를 잘 모르겠다면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뭐 1시간 이상 버리게 했고요. 네. 그 이전에는 또 비자 발급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네. 또 골탕을 먹였고요. 그러면서도 K로즈 감독은 우리 그 축구협회를 두고 한국을 상당히 융성하게 대접을 해줬다라고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란의 문화가 그게 맞는 걸지도 모르죠. 이란의 문화로서는 그게 융성한 대접일지도 모르겠죠. 예, 하지만 역설적인 말씀하셨는데 아니 다리우스 황제 후에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었던 그런 민족이 저렇게 찌질하게 나올 수가 이 페르시아에 대한 관념까지 제가 매우 역사가 오래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죠? 예. 그 영화 300에도 나왔었죠. 예. 그때는 좀 악의 축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크세르크세스 그 대왕 시절이었나요? 예. 그 사실 유럽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겼으면은 유럽 문명 전체가 다시 역사를 방향을 바꿨을 때고 또 하나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을 그 당시에 프랑크 제국의 마르텔이라고 하는 장군이 막아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피레네 산맥 넘어 스페인 땅으로 쫓겨가거든요. 그때 졌으면 서유럽의 역사가 다시 달라질 텐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꼬냑 이름이 마르테르라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이란이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최강희 감독도 독서를 했죠. 예. 카를로스 감독은 집에서 브라질 월드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일 우리나라가 이란을 객관적인 전력은 어때요? 꺾고요. 예. 만약에 이제 우즈벡이 또 카타르를 꺾게 되면 이란이 조3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객관적인 전력은 막상 막하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역대 전적으로 봐서도 거의 비등하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가 저번 그 이란 원정에서 0대1로 아쉽게 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고요. 네. 또 특히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자극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확신이 좀 어느 정도 듭니다. 어쨌든 내일 밤 9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 치맥 갖다 놔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레버쿠젠이 바이엘이었나요? 예, 바이엘 레버쿠젠이고요. 네. 예전에 차범근 전 감독이 이제 현역 시절에 매우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그 독일 월드컵 때 제가 이제 갔었는데 그때 당시 대표팀이 그 레버쿠젠 홈구장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 아레나라고 아주 훌륭한 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훈련해서 가보니까 차범근 예전에 감독의 현역 시절 사진도 걸려 있고요. 아직까지 그 차붐의 열기가 뜨거운 그런 그런 도시거든요. 역전의 용사 마테우스가 독일 팀으로 노장 선수로 한국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여기가 차붐의 나라인가. 마테우스가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가요? 미할 발락일 겁니다. 발락이 얘기했네요. 발락도 레버쿠젠에서 뛰었었죠.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17살의 나이로 데뷔했을 때 수비수로 데뷔했을 때 차붐을 막지 못해서 쩔쩔매고 그런 적이 있었죠. 차붐과 같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떨렸다. 뭐 이렇게 존경하는 회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요. 이란전 많이 성원을 하고 그거 이긴다고 해갖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편이 이기는 게 좋잖아.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님, 스포츠 전문 기자, 월요일에 손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영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권혜어 씨를 초대 손님으로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TV.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더불어 해